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 지금은 새벽이네요. 상승미소입니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죠? 어떡합니까? 잠을 잘 자야 하루가 편안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지수 1030포인트 빠졌습니다. 130이 아닙니다. 1030.48포인트.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355.31%, 즉 3.71%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비율만 보면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어제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온스당 40달러가 넘게 올랐었죠. 그런데 장 막판에 계속 하락하다가 12.60달러 오른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탈리아, 핵심이 이제 한국, 일본이죠. 이 두 나라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것은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미 2018년 2월 달에 두 번이나 11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빠졌었네요. 2018년 2월 5일, 2월 8일 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 신호를 날렸을 때죠. 그 이후로 오늘 지금 그림은 933포인트 하락했다고 돼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03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그 수치는 세 번째입니다. 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 즉 호환 마마무다. 야동 비디오가 위험하다고 광고했듯이 오늘 다우지수만 보면 과거 관세 분쟁만큼 그것이 만만치 않은 기업 순이익이나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다른 질병 때에도 이렇게 빠졌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과거 2003년 사스 때에도 12.8%나 빠졌었네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2015년 11월부터 2월까지 지카 바이러스 때는 12.9%. 그런데 이번에 그것은 지금 그림은 2.2%지만 오늘 3.5% 빠졌으니까요. 약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과거 그 메르스하고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에볼라 그만큼 정도는 빠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질병과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 적게 하락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3년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15년은 막 위기가 끝나고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현재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다른 점이 있겠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렸으니 채권금리 당연히 많이 빠졌겠죠. 30년 미국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8%가 됐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평균 배당률이 2%가 약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8%다 라는 것, 그만큼 안전자산일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무튼 현재는 주식이 빠졌으니 그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라리 30년 동안 1.8%로 돈을 빌려줄 바에야 미국 주식에 배당률 좋은 걸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 2016년 1.3973%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그 기록을 깼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보면은요,
1.374, 방금 순간적으로 더 떨어졌네요. 1.366%가 됐습니다. 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라는 걸 감안하면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1.366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결국은 금리 인하에 배팅하고 있다. 즉,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원유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락이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원유죠. 왜냐하면 이동인구가 없고, 그 다음에 생산 차질 이런 거 되면 석유가 가장 큰 에너지원인데 그 석유가 적게 쓰일 가능성이 있으니 5% 정도 하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보시는 그림이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인데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 첫 시점이 전날 종가였죠. 전날 종가가 약 52.3달러였는데요. 장중에 50.50달러까지 하락하다가 회복했어요. 그래서 종가 근처에는 51.6달러까지 약 3%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즉 원유 가격은 이 정도 내렸으면 됐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반도체 ETF죠. 반도체 ETF, SMH. 이게 제가 새벽 5시쯤에 올린 사진이니까 이거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 4%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200일선까지는 상당한 여유가 남아 있어서 200일선까지 밀린다면 큰 하락이 되겠지만 현재 그래프에 꼬리를 단 것만 봐서는 5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달러화 인덱스가요. 지금 보시는 거면 5분 차트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점선, 저게 무슨 표시냐면 전날 종가였습니다. 전날 종가가 90.19였네요. 99.19였는데 사실 다우지수가 약 1000포인트 넘게 하락했으면 달러가 강해질만 하죠. 왜냐하면 안전자산 하면 미국의 채권도 있지만 달러 자체도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장중에는 저렇게 99.50까지 올라가다가 장막판에 하락해서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즉 전일 종가보다 상승하긴 했지만 0.02% 상승한 게 없죠. 이것조차도 다우지수 마감 10분 전에 올렸던 사진이기 때문에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달러화 인덱스 왜 중요하냐?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죠. 달러화가 강세 시점은 미국보다는 미국의 증시 수익률이 좋고요. 달러화 약세 시점은 미국보다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신호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즘 그것 때문에 가장 신난 상품이 골드죠. 골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 시점에는 무려 40달러가 넘게 올랐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밀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달러로 돼 있는데 장 막판은 좀 더 올랐습니다. 약 12달러 정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단기적인 안정을 찾아갈 모양새. 금값이 안전자산. 위기가 올 때마다 올랐다. 특히 이번 그것 사태 때문에 가장 신났던 게 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렇게 장막판에 밀렸다는 점은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죠. 미국의 채권금리 웬만한 것은 장단기 금리가 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죠. 10년과 2년, 10년 국채와 2년 국채의 스프레드. 아직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고요. 0.12%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가 작년 8월이죠. 미국이 3천억 달러 관세를 중국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화웨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즉, 2년과 10년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됐었는데, 저만큼은 아니죠. 즉, 현재 그것 사태는 8월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년과 2년의 채권금리 차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언제 내릴 것이냐.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는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그것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Federal Fund Rate Futures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아니면 그냥 현재 수준 현재 수준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냐라고 배팅을 하는데요. 지금 아래쪽 보면 금리 인하로 배팅하는 게 76%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보합 그냥 유지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24%. 즉 결과적으로 76%의 투자자들은 이미 6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딱 하루 만에 지난 금요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였는데 하루 만에 76%로 올라왔습니다. 즉 토마스 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60%, 70%만 넘으면 연준은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6월 달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미 시장에 컨센서스가 흐르고 있고 그게 채권금리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할 만합니다. 그리고 시장 방향성,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하이힐드 채권도 봐야 되겠죠. 하이힐드 채권 ETF, 오늘 약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밑꼬리를 주면서 더 내려가기 싫다. 이렇게 어쩌면 시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안정이 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ETF도 안정이 된다면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시장 외곽, 전문가들 사이, 그 다음에 뉴스 사이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언급이 자주 되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의 방향성, 이게 약간 주목하고 있는, 그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중국의 그것의 확진자 숫자가 이제 피크 포인트를 지났다. 이제 하락 안정세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죠?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죠. 부품 공급이 못해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멈췄고 애플 같은 경우도 걱정이죠. 근데 피크 타임에 지나서 하락하고 있다. 이제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이 회복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도 급증하는 환자 수가 있어서 주목하긴 하지만 사망자 비율이 낮아도 너무 낮다. 중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것을 볼 때 이게 독감이나 다른 병에 비해서 크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주목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파란색은 그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차트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입니다. 중국은 2월 20일경인가요?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24일 어제 계속 안정화되고 있죠.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 주는 좋은 신호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이외에서 발생한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스페인에서 오늘 새벽 보니까 한 명이 더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거 뭐죠? 중국을 넘어 한국이나 이탈리아까지 발병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볼 때 이거 무서운 병 아닐까라고 하지만 사망자 숫자만 보면 중국을 빼고는 거의 1%는 안 되는 숫자다. 한국만 하더라도 어제 기준으로
833명이 확진 환자지만 사망자는 그나마 안심이 되죠. 7명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낮은 사망자 숫자에서도 또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게 면역력이 낮은 고령자가 대부분이더라. 즉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15% 가까이는 80세 이상이더라.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 면역력 관리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아무튼 현재의 사망률은 치사율은 독감보다 낮고 이렇게 낮은 치사율이 이제 시장이 조금씩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이 확진자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볼 때 서플라이 체인의 회복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만에 워런 버핏 우리 투자의 오바마가 아니죠. 오마한가요? 헷갈리네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 영감님께서 CNBC에 출연해서 약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인 만큼 버핏 옹이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인터뷰 핵심 몇 개 추려왔는데요. 일단 CNBC에서는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 아주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도 애플 특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대주주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죠. 버핏 영감님께서 하셨던 이거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핵심 발언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7시 5분에 이제 물어봅니다. 채권이 이렇게 안전자산 때문에 많이 사는데 채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버핏 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채권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차라리 주식 사라.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 1시간 정도 후에 8시 어떤 주식 사야 돼? 그랬더니 애플 is probably the best business. 애플이 최고다. 지금 떨어졌지만 애플이 최고다. 사라. 이런 의미죠. 마지막으로 그게 요새 오늘 아침 9시면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직전인가요? 거의 시작하기 그때죠. 즉 그 미국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그것 때문에 엉망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long-term outlook not changed. 그것이 장기적인 전망까지 바꾸지 못한다. 길게 봤을 때 좋은 주식은 사도 된다. 그런 의미겠죠. 어쩌면 우리들한테 버핏 영감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승에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00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면 사실 페드의 이사진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런 언급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응을 보여야 안정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페드의 그 어떤 이사도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6월달 금리 인하가 아니라 3월은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됐고 4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즉 한 번 더 크게 하락하게 될 때 장중에 크게 하락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빨리 금리 인하 해라. 달러 인덱스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시장이 안정될 분위기고 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장중에 크게 하락하면 나타나서 4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게 아닐까,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고요. 4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앞에서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있는 Federal Fund Rate Futures를 보면 하루 만에 4월 금리 인하 배팅은 40%에서 55%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한번 크게 다시 하락한다면 저게 70%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걱정되긴 하지만요. 버핏 영감님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쯤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왜?
금도 그렇고 달러와 인덱스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 잠시 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되겠다. 차라리 이 정도 왔으면 보수적이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